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4절부터 들어갑니다. 이렇게 단원별로 쭉 정리를 하면서 문제가 어느 단원에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교재 맨 앞쪽에 출제 유형 그 분석표 해드렸죠? 어느 단원에 몇 문제 나왔고 몇 프로 정도 출제됐고 300문제 기준 했을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4절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거죠. 우리 회계 공부하는 이상 여기를 도망갈 수가 없어요. 계속 나옵니다. 채권 채무. 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옴, 지급어음. 물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을 매출채권. 뭐라고요? 매출채권. 대답하셔야 돼. 매출채권이라고 하고,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매입채무라고 하죠. 이거 기본이죠.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대여금, 차입금,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아직도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어떤 게 자산이고 어떤 게 부채인지 헤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 주임종 단기채권,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채권. 우리 전산회계도 하시고 FAT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럼 조금 물론 이게 자주 안 나와서 그런데 주임종 이게 옛날부터 쓰던 이름이고 요즘은 또 K렉 같은 경우는 임직원 등 단기채권 이런 식으로 이름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일단 우리 많이 쓰던 도전 우리에서는 이 주임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건 많이 나오죠. 예수금, 소득세라든가. 근데 아직도 갑근세 이런 분이 있죠. 갑근세 없어진 지가 몇 년인데 옛날에는 갑종근로소득세, 을종근로소득세, 갑을이 있었어요. 갑을이. 근데 요즘 갑을관계, 그건 아니고 참 갑을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소득세인데 우리는 한번 습관되면 갑근세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회사에서는 갑근세라고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없어요. 어쨌든 예수금, 세금이나 4대 보험 같은 거 회사에서 떼 놓는 거죠. 월급 주면서 떼 놨다가 나중에 내는 거죠. 나중에 내야 되니까 부채입니다. 그리고 상품권, 선수금. 상품권도 결론은 선수금 처리하죠. 계정 과목은 선수금 같은 거고. 임시계정은 재무상태표에 적으면 안 되는 것들. 임시로 평상시에는 쓸 수 있지만 재무상태표에는 쓸 수 없는 것들. 가지급금, 가수금. 돈을 주거나 받았는데 처리할 과목이나 금액, 내용 이게 불확실할 때 임시로 지급금, 수금으로 처리하고 미결산, 더더군다나 요즘 거의 안 나오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임시계정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그리고 매출채권 이외의 기타 채권, 기타 채무 등등 여기는 골고루 다 나옵니다. 문제 볼까요? 문제 2번. 제가 전 시간에 저도 다시 또 하다 보니까 깜빡이고 문제를 안 읽어드려가지고 여러분이 알아서 잘 찾으시길 바라고요.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리면 너무 길어. 만약에 말 그대로 특강인데 유형별로 정리하는 특강인데 강의가 40강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유형별로 좀 중간중간 띄엄띄엄 1, 3, 5, 7 이렇게 나가니까 이해하시고 선물이에요. 여러분 풀어보세요. 아주 어렵거나 그러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2번 갑니다. 컴퓨터 도메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직원 간 대화에서 가나 내용. AT 시험은 무조건 15개 중에 한두 개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재밌죠? 여러분 지루하지도 않고. 근데 뭐라고 써있나? 화면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책 보시면 되죠. 심 과장이 윤대리 우리 회사가 제조사로부터 판매용 컴퓨터를 매입할 때 차변에 뭘 쓴다냐 그랬어요. 판매용. 포인트는 판매용이잖아요. 판매용이니까 당연히 상품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2번 탈락. 더 볼 것도 없네. 아닌가? 나가 딴 건가 보네. 딴 건가 봐요. 죄송해요. 일단 상품 3, 4번 중에 하나고. 자, 이번에는 심 과장이 그럼 회사가 업무용 가구를 외상으로 구입할 때 뭘 쓴다냐 그랬더니 똑똑한 윤대리가 그때는 뭐를 써야 됩니다 이거죠. 업무용이잖아요. 업무용 가구는 상품이 아니라 뭐다? 비품. 그렇죠. 비품. 그럼 비품을 외상으로 사왔을 때는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 그게 답은 4번이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똑똑한 윤대리처럼 회사 가서 물어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해야 되는데 잘 못 하겠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혼나죠. 그죠? 큰일 납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문제 4번. 자,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골랐냐?
제 마음대로 골랐어요. 이해하시고 그냥 좀 뭐 어렵고 쉽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그나마 조금이라도 설명할 게 있는 쪽 좀 그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한테 숙제로 선물로 드리고 뭐 저는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들 위주로 했어요. 자, 다음 거래에서 매출채권 뭐라고요? 매출채권. 매출채권이 뭐 얘기하는 거죠? 뭐뭐? 예,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플러스 받으러 온 그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온 금액은 얼마냐 그랬고. 자, 먼저 한공은 상품 1000개를 개당 5,000원에 판매했고 대금 중 대금으로 50만 원과 전자어음. 어쨌든 어음이죠. 어음을 받고 나머지는 두 달 후에 며칠 후에 몇 주 후에 몇 달 후에 어쨌든 지금 당장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면 그게 외상이죠. 그럼 이게 외상매출금이에요. 요건 외상매출금이고 어음 받으면 받으러음이죠. 결론은 이게 원래 1000개 5,000원이면 500만 원이죠. 500만 원에서 현금 받은 거 빼고 그럼 나머지는 다 어음하고 외상이네. 그럼 현금 50만 원만 빼면 되죠. 500에서 50만 원을 빼면 450, 450이 되겠죠. 간단하죠. 문제만 길지 답은 너무 쉽죠. 어려운디요? 그럼 안 돼요. 이 정도 문제 가지고 어렵다 그러면 아니 돼요. 그리고 참 우리 문제 풀 때요. 문제지 받으면 앞에가 이론 문제가 15개 1번부터 쭉 해서 15번까지 있고 그리고 실무 문제 있잖아요. 실무 문제 있는데 당연히 뭐부터 풀어요? 이건 뭐 실무 시간에 이미 했지만 뭐부터 풀어요? 보통 실무부터 풀죠. 이게 70점짜리니까. 그리고 이 시간이 걸려. 그죠? 그리고 이론을 나중에 푸는 게 원래 순서로 맞죠. 실무를 먼저 풀고 이론 푸는 게 맞는데 문제는 실무 특강에도 많이 말씀드리고 실무에서도 뭐 강조를 했지만 실무 문제를 원래 제한 시간 1시간인 거 아시죠? 당연히 가능하면 좀 빨리 풀고 적어도 10분 또는 15분에서 20분 뭐 15분이라고 합시다. 한 문제당 1분 잡고 10분에서 15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실무에서 시간을 잡아먹다 보면 10분 15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5분 10분 심지어는 이론 풀려니까 5분 남았시오 그러는 거지.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찍기 바쁘지. 이런 거 어떻게 찍을 거예요? 마음이 급하면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계산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평상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특강을 통해서 듣고 연습도 또 하고 답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문제는 계속 바뀌니까 자꾸 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 9번입니다. 좀 건너뛰었죠? 9번.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다음 자료에서 항공의 2020년 12월 말 매출 채권 금액을 산출하면 얼마냐? 매출 채권이니까 똑같아요. 외상 매출금 플러스 받을 어음.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의 합계. 근데 자료가 기초 매출 채권, 매출 채권 회수, 현금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 이게 뭐지? 물어본 건 매출 채권인데 갑자기 뭐 이상한 게 있네? 자, 이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맨 땅에 헤딩하는 분들은 이런 문제 못 풀어요. 자, 근데 일단 안내를 받으시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연습하세요. 일단 물어본 게 매출 채권이니까 제일 좋은 건 일단은 매출 채권을 잽싸게 그립니다. 숙달 되면은 머릿속으로 그냥 그리면 되고 아니면 숙달까지는 아니어도 나 할 줄 안다 그러면 시험장 가면 문제지를 주잖아요. 그 문제지에다 푸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색깔을 뭐 빨간색 이런 걸로 그냥 풀고 답을 컴퓨터로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지는 들고 나오는 겁니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끼지 마시고 다 풀면 돼요. 자, 매출 채권은 당연히 자산이다. 자산이니까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인 건 회계의 절대 불변의 진리, 거래의 8요소. 자, 그럼 매출 채권은 출발이 차변이죠. 기초가 차변입니다. 기초 매출 채권이라면서요. 그리고 만 단위, 눈치껏 만 단위 배우시랬죠. 60만 4,254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딱 봐도 60만 원이다. 그럼 60 이렇게 만 단위로 적으시는 것도 센스예요. 그죠?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기초가 차변이면 기말은 대변이고요. 기말은 없죠. 물어본 게 지금 매출 12월 31일 기말 매출 채권이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리고 또 매출 채권의 증가, 즉 외상으로 매출하거나 어음을 받은 거, 외상 매출이나 어음 받고 파는 거. 여기서는 어음 따로 신경 안 써도 되겠냐. 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치학상, 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음은 여기는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분명히 이건 매출 채권이니까 외상 매출은 와야 되지만
현금 매출은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현금 매출은 안 되죠. 이게 포인트지. 현금 매출을 적으면 안 된다. 여기 현금 매출 써 있잖아요. 이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매출 채권이니까 외상 매출금만 와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외상대금의 회수. 외상값 받으면 외상값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가끔가다 더 어려워지면 여기 대손까지 나오는 거죠. 이게 매출 채권의 구조입니다. 이게 외상 매출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초차변, 기말대변, 그리고 외상 매출 차변, 회수 대변. 이게 기본 구조. 이 T계정 구조를 한 번만 딱 숙지해 두면 이런 문제 굉장히 쉬워요. 물론 이 문제는 마냥 쉽지 않아요. 일단 봅시다. 그럼 외상 매출을 찾았는데 외상 매출은 안 써 있고 현금 매출 써 있어. 매출 채권 회수는 있다. 130. 그럼 여기 130. 근데 현금 매출은 쓰면 안 된다며요. 그래요. 못 써. 그럼 외상 매출은? 그니까요. 모르겠는데? 그럼 이게 나와 있으면 여긴 대손 없으니까 빼고 이 금액만 나와 있으면 이 기말 잔액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없죠. 그러니까 애매하죠. 이런 문제는 안 풀어본 사람은 시험장 가서 이러다가 또 이제 머리 하얘지고 이러면 못 푸는 거지. 어쨌든 어떡하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액 이게 있어요. 이게 있으면 눈치껏 아하, 그럼 이제 좀 이제 뭐 열쇠가 생기는 거죠. 원래 매출총액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것이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나옵니다. 이거는 알아야죠. 이거는 꼭 물론 공식은 공식이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이다. 공식은 공식인데 어쨌든 우리 상품 매매라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내용으로 풀 수 있는 거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바꿔 말하면 매출액은 매출원가 플러스 매출총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매출원가가 100만 원이고 매출총이익이 40만 원이면 매출액은 140만 원이다 이거죠. 매출액 140에서 매출원가 100을 빼니까 이익이 40 나온 거죠. 어쨌든 그럼 매출액은 140. 근데 그중에 현금 매출이 30인 거예요. 그럼 원래 이 외상 매출금과 현금 매출을 합쳐서 140인데 그중에 현금 매출 30이니까 빼면은 110이 됩니다. 그럼 차변은 170, 130. 그럼 여기 기말잔액은 40. 매출 채권의 기말잔액은 40만 원. 이거 쉬운 문제 아니죠.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 없으면 시험장 갔는데 시간 없으면 이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냥 찍어야지. 근데 이론도 아니고 계산 문제를 어떻게 찍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비슷한 것도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자, 일단 넘어가고 자, 다음 절로 넘어가요. 바빠요. 이게 20몇 개 되죠? 그리고 세법도 또 있죠? 바빠요. 그래서 일단은 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손. 이것도 우리 회계를 때려치는 그 순간까지 평생 해야 되는 게 대손이잖아요. 대손 엄청 중요합니다. 대손의 예상. 대손은 크게 나누면 이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대손 예상, 대손 발생, 상가채권 추심. 세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 대손하면 대손이라는 글자만 들어도 흐흐흐 막 이러면서 막 벌벌 떠는 사람 있죠. 대손 어려워. 어려울 거 없습니다. 대손 예상. 언제? 결산 때. 결산 시. 대손 예상. 현재까지 못 받은 채권이 얼마다. 그럼 이 금액을 내년에 100% 다 회수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 받을 수도 있다. 과거의 경험상 일부는 못 받더라. 그게 대손으로 미리 예상하는 거죠. 그게 대손 추산, 대손 예상을 합니다. 보통 예상은 매출 채권의 1%, 매출 채권의 2% 이런 식이죠. 그럼 기말 매출 채권의 1% 이렇게 추산을 한 다음에 충당금 잔액 남아있는 걸 뺀 나머지만큼을 추가로 설정하죠. 추가 설정. 그래서 추산액에서 충당금을 뺀 금액으로 추가 설정하면 되고 혹시 충당금이 많아서 마이너스 나오면 환입시켜라. 사실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환입되는 건 진짜 100개 중에 한두 개죠. 99는 추가 설정이죠. 그럼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그렇다면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그렸을 때 원래 충당금은 족보가 자산의 차감 항목이죠.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원래 자산은 차변이죠. 근데 차감 항목이니까 반대쪽이거든. 대변이죠.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입니다. 그럼 출발이 기초가 대변이고 기말이 차변이에요. 그리고 유분계.
추가 설정할 때 분계가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이죠. 대손충당금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오죠. 말로 하면 추가 설정. 말로 하면 추가 설정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대 과목이 대손상각비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로 나올 때는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추가 설정 묻는 거나 같은 문제입니다. 그랬다가 물론 마이너스일 때는 환입 나올 때는 차변의 충당금, 대변의 환입이죠. 그리고 실기에서는 이게 800번대죠. 실기에서는 이게 800번대입니다. 800번대의 환입이고, 뭐 이론에서는 게 없지만, 자,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이었으면 900번대. 자, 그 다음에 실제 대손이 발생했다. 외상가 못 받게 되었다. 떼였다. 포기했다. 그럼 장부에서 외상매출금 지우고 준비된 충당금으로 메꿔줍니다. 충당금으로 까고 부족한 금액은 대손상각비. 그래서 충당금이나 대손상각비는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문제에 따라서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으로 메꾸지만 충당금이 없었으면 그냥 대손상각비만 나오죠. 차변에 뭐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대손됐던 거, 상각, 장부에서 지웠던 채권을 회수했다. 추심, 회수한 거죠. 이게 회수한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손 처리했던 거 다시 취소하는 거죠. 대손 처리했던 거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우리 처음 공부할 때 또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대손 어렵게 느껴지죠. 자, 그중에 다시 대손 발생했을 때 외상매출금 없애주고 충당금으로 깐다고 그랬잖아요. 차변이죠. 그럼 충당금 차변 여기죠. 그럼 대손 발생. 대손 발생하면 차변에 적는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 대손 충당금 계정을 반드시 그리세요. 다시 충당금은 족보가 자산의 차감 항목이다. 따라서 자산하고 반대쪽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다. 대변이 기초, 차변이 기말. 또 대변의 초과 설정, 증가니까 차변이 대손 발생. 이게 기본의 기본. 그래서 이 계정 구조를 머릿속에 외우시고, 그리고 이때 이 기말 잔액. 이 기말 잔액은 당기말 대손 추산액이다. 이걸 무조건 외우세요. 이건 외우세요. 일단 외우세요. 당기말 대손 추산액이다. 별표 3천억 개 같은 세 개 쳐놓고 기말 잔액,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은 기말 추산액이다.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기초가 100이 있었어. 기초가 100이 있었어요. 근데 대손이 40원이 대손됐어요. 40원이. 그럼 여기가 대손 40원이죠. 그럼 충당금 잔액은 60원 남았죠. 60원 남았는데 기말에 다시 다음 연도 기말에 또 기말이 돼서 대손 예상하는데 추산액이 만약에 150원이야. 그럼 150원에서 충당금 잔액 60원을 뺀 90원으로 추가 설정하겠죠. 추가 설정 90원. 그럼 대변이 190, 40 빼면 150이죠. 이 150이 대손 추산액이잖아요. 결론은 증명해드렸죠. 구조 외우세요. 기초, 기말, 추가 설정, 대손 발생. 이때 추가 설정을 시험에 나올 때는 거의 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특히 AT 시험에서. 이제 뒤에 나오겠죠? 우리 시험에서 AT 시험에서 이걸 잘 물어봅니다.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많이 물어봅니다. FAT 또 나중에 넘어가면 TAT에서도 잘 나옵니다. 다른 데서도 물론 회계 관련돼서는 다 계속 대손이 나오지만 그중에 특히 AT에서는 이걸 잘 물어봅니다. 뭐라고?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라고 묻습니다. 라고. 그럼 여러분 잽싸게 머릿속에 이 대손충당금 T계정을 그려서 이 금액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물론 다 적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손됐다가 회수하잖아요. 상가채권 추심. 그럼 충당금이 대변에 증가하죠. 그럼 여기에 또 다시 회수된 거 상각채권 추심한 게 여기에 또 올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리고 추가 설정이 아니라 환입되는 수도 있잖아요. 환입될 때가 차변의 충당금 대변의 환입이죠. 그럼 충당금 차변의 환입액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세무 2급까지 TAT 2급까지 다 한 거지. 그리고 세무 1급 TAT 1급까지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정 구조는 급수에 상관없이 똑같고 그 대신 이제 우리 회계 1급 수준에서는 뭐 요런 것들이 조금 자료가 빠지는 거죠. 자, 다시 기초. 원래 자산하고 반대쪽 대변이 출발점. 기초가 대변, 기말이 차변. 이때 기말 잔액은 당기말 추산액이다. 외우세요. 지금 당장 외우시고 대변이 추가 설정, 차변의 대손 발생인데
추가 설정이라고 물어보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묻는다고요?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 또는 손익계산서상 비용이잖아요. 대손상각비가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상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요거는 분계 생각하면 충당금 대변의 반대쪽에 대손상각비예요. 우리 분계한 걸 T계정에 전개할 때 상대 과목 적잖아요. 반대 과목 대손상각비 이겁니다. 진짜 정말 중요한 거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빨리 이거 충당계정 메모하시고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문제로 갑시다. 대손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확실히 정리하고 가세요. 자, 2번입니다. 2번. 다음은 결산을 현재 수정 전 시산표에 있는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잔액이다. 한공이 기말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가액. 회수 가능가액을 16만 2천 원 추정했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충당금은 얼마냐? 재무상태표상 충당금. 근데 시산표에 매출 채권 18만 원, 충당금 8천 원이잖아요. 근데 회수 가능가액이 16만 2천 원. 이때 그럼 이걸로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딱 보자마자 띵띵 18,000원 끝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냥 보면 나와야 돼. 됐죠? 나와야 돼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에 FP라고 할게요. 재무상태표에 매출 채권을 적을 때 만약에 100억이다. 거기에서 회수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충당금이 2억이다. 그럼 뺀 98억이 뭐라고 그랬죠, 이걸? 그러니까 이론 강의를 잘 들으셨었어야죠. 이 금액을 뭐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순 매출 채권 또는 순 매출 채권의 장부가액에 대해서 장부가액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론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 했잖아요. 회수 가능액. 회수 가능가액이게 이게 바로 회수 가능가액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100억이지만 거기서 2억만큼 못 받을 것 같다. 그럼 실제로 회수 가능한 건 얼마냐? 98억이다. 뭐라고요? 회수 가능액. 이거예요. 그럼 이 문제로 따지면 매출 채권은 18만 원인데 거기서 충당금, 대손 충당금을 얼마인지 깠더니 그 금액이 요 금액 16만 2천 원이다. 그럼 여기에 올 금액은 18,000원이다 이거죠. 그럼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결과적으로 답만 찾을 때는 필요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가 얼마더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자, 여기는 퍼센트가 안 나오죠. 그럼 결론은 이 18,000원이 대손 추산액이에요. 왜? 좀 전에 이제 T계정 그렸을 때 마음이 밝으면 보여. 여기 기말잔액 여기에다가 기말잔액이 단기말 추산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말잔액이 추산액이 지금 문제가 추산액은 18,000원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기서 충당금 잔액이 8,000원이야. 그럼 결론은 나머지 10,000원만큼 추가 설정한 거다. 그럼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로 적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 답만 찾을 때는 결과적으로 얘는 필요 없는 거지만 그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게 뭐냐. 이 문제를 푸는데 이게 필요하다 없다를 판단해야지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보지 말아야 돼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물어봤다면 필요한 거죠. 너 뭐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자료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 이런 문제 나오면 충당금 무시해. 그런 게 어딨어. 물어보는 게 뭐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시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단기말 대손 추산액이다.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기말 추산액이다.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비슷하죠?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자료인데 손익계산서 나왔네.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나왔네요. 그리고 19년 말 여기서 이 문제는 20년이죠. 이 문제는 2020년 20년이죠. 근데 얘는 19년 말이야. 그럼 얘는 19년도 말은 바꿔 말하면 20년의 초가 되는 거죠. 19년 기말은 20년 기초입니다. 맞죠? 19년 기말은 20년 기초예요. 기초 충당금의 결론은. 그리고 5월 달에 회수 불능돼서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이 있고 기말 매출 채권 20만 원인데 매출 채권의 2% 대손 예상했다.
물어본 건 손익계산서상 대손삼각비. 이때 T계정 구조가 돼 있는 사람은 뜨다닥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자, T계정 그려볼게요. 대손충당금 그려볼게요. 숙달되면 그냥 머릿속으로 눈으로 보면서 띵띵띵 얼마?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돼야죠. 자, 갑니다. 자산의 차감 항목, 대변이 기초. 출발은 대변. 기초, 이게 기초. 5,000원. 5,000원, 5,000원. 기초가 대변이면 기말은 차변이다. 이때 기말 잔액이 무엇이라고요? 이 기말 잔액이 뭐라고요? 그게 포인트인데. 이게 바로 당기말 대손 추산액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매출 채권의 2% 대손 예상했대. 매출 채권은 20만 원이야. 그럼 20만 원의 2%, 0.02, 2%. 2는사 4,000원. 이것만 알아도 공부 잘한 거죠. 지금 정리 잘 하신 거예요. 이것만 알아들어도. 그 다음에 대변의 추가 설정. 내용은 추가 설정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상 대손 삼각비다라고 했었죠. 그 차변의 대손 발생. 대손 발생이 된 거죠. 자, 그럼 자료 중에 두 번째 대손 확정된 게 대손 발생 2,000원. 끝났죠.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답은 쉽잖아요. 6,000원, 5,000원. 답은 1,000원입니다. 됐죠? T계정 구조 알면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이게 말을 막 쓰고 그래서 그렇지 숙달돼 있으면 말을 뭐하러 써? 숫자만 5,000원, 2,000원, 4,000원 바로바로 나오죠. 핵심은 기말잔액. 기말잔액이 당기말 추산액이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대손 재밌죠? 네, T계정 구조만 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또 있네. 5번. 이건 또 뭐냐? 재무제표에 표시할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얼마고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충당금은 재무상태표로 갈 테고 손익계산서, 대손상각비는 손익계산서로 가겠지요. 자, 기초충당금 나오고 대손발생 회수. 대손예상. 자, 나왔죠? 기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 예상이 다른 말로 하면 추산이잖아요. 예산이 추산이죠. 그럼 기말 대손 예상액이 27이면 결과적으로 충당금은 27. 충당금은 27. 1, 4번 둘 중에 하나. 1, 4번 둘 중에 하나. 그죠? 적어도 1, 4번 둘 중에 하나는 찾아야 되는데 나 2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이제 손익계산서. 대손상각비가 문제인데 그냥 눈으로 보면서 얼마니까 얼마겠다 하면 훌륭하지만 그러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얼른 잽싸게 그리세요. T계정. 그러니까 사실 숙달됐다고 치면 T자만 조만하게 그린 다음에 기초충당금 20만 원. 만 단위 계속 얘기하죠. 만 단위 배우시면 계산이 훨씬 더 쉽습니다. 만 단위. 그 대손 처리했다. 대손 발생, 대손 처리, 차변. 그리고 회수돼서 대손됐던 거 회수했으면 역분계돼야 되잖아요. 반대로. 그럼 여기가 5만 원이 돼요. 그리고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이 대손 예상액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되니까 27. 대차합계 맞추면 끝입니다. 그래서 기초, 기말, 추가 설정, 대손 발생. 그리고 얘는 회수입니다. 얘는 대손이 발생한 것이고 얘는 대손됐던 게 회수된 거예요. 얘는 기초고 얘는 기말이죠. 이때 기말 잔액은 당기말 대손 추산액. 어쨌든 결론은 또 썼네. 어쨌든 차변합계 42, 대변은 25. 그럼 42에서 25 빼면 17. 아까 1, 4번 중에 하나였고 17만 원 요거죠. 답은 4번이죠. 됐죠? 재밌죠? 예. 자, T계정 구조. 처음은 어렵지만 안 해본 사람은 어렵죠. 처음은 어렵지만 조금만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익혀주면 한 번만 T계정 구조가 익혀지면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빠르고 쉽고. 아시겠죠? 다음. 또 있어. 아따, 대손 맞네. 6번입니다. 6번 항공의 총계정원장 일부와 대손 관련 자료인데 또 물어봤어요.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어머나. 여기 외상매출금 차변에 60만 원 있고 대변은 12월 22일 날 같은 날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또 충당금 기초가 6,000원이고 또 12월 22일 날 6,000원 대손 요게 요건가 봐요. 지금 대손된 거. 그 대손상각비 뭐 있어요? 대손상각비. 물어본 거 단기에 회수한 외상매출금은 없다. 또 12월 22일 날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0,000원이 회수불능 대손됐어요.
10,000원이 회수불능 됐는데 충당금이 6,000원 있었던 거죠. 그냥 충당금이 6,000원 있었던 거고, 그리고 4,000원은 대손상각비. 그리고 12월 말 매출 채권의 1%의 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한다. 물어본 건 대손상각비. 쉽지 않네. 다시. 단기 회수된 건 없다고 치고, 그 다음에 거래처 파산해서 10,000원 대손됐는데 6,000원은 대손 발생했고 충당금으로 메꿔줬고, 충당금 6,000원 있었으니까 6,000원 메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손상각비로 했겠죠. 굳이 분계로 표시하자면 12월 22일 날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10,000원이었고 충당금 6,000원 있던 거 대손 충당금 6,000원 메꿨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로 했다는 얘기예요. 분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해드린 거지요. 그리고 또 자 12월 31일 매출 채권의 1%인데 매출 채권인 잔액이 얼마죠? 잘 보세요. 60만 원이죠. 차변에 외상매출금 60만 원이고 대손 낸 게 10,000원이잖아요. 대손 발생 10,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60만 원에서 10,000원 빼면 59만 원. 59만 원이고 그거에 1%면 0.01 하면 5,900원이죠. 5,900원이 대손 추산액. 그러면은 지금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 물어봤을 때 계속 어떻게 했어요? 티계정 그렸죠? 대손 충당금 티계정을 그린 다음에 기초 충당금이 아까 여기 6,000원 있었죠? 기초 6,000원 있었고 기말, 이 기말 잔액이 지금 요거 대손 기말 추산액이 5,900원이고 그죠? 대손 발생한 거, 대손 발생이 아까 10,000원이랬죠? 회수불능된 거 10,000원이랬죠? 그럼 대손상각비 얼마냐 이거죠? 그럼 15,900원. 차변은 15,900원이고 대변 6,000원 빼면 9,900원이죠. 답이 9,900원이에요. 답이 9,900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맞아. 분개해드렸으니까 마저 하자면 12월 30일을 마저 하자면 대손 추산액은 5,900원이죠. 대손 추산액은 5,900원인데 충당금 잔액은 충당금 6,000원이 있었는데 6,000원 빠졌잖아요. 그럼 충당금 잔액은 빵. 그럼 결국은 5,900원을 추가 설정합니다. 차변에 대손상각비 5,9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5,900원. 이렇게 분개를 하나하나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대손상각비가 이렇게 두 개 나오죠. 9,900원. 엎어치나 매치나. T계정으로 바로 구할 수도 있고 분개를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숙달이 안 돼 있으면 분개를 해서 구하는 게 좋고요.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이 T계정 구조. 이 T계정 구조는 기초, 기말, 대손 발생, 추가 설정.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다. 한 번만 정리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우리 시험 범위에 이제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뭐 설명을 일단 듣고요. 이렇게 설명 듣고 이제 이런 문제 풀 수 있겠다 싶으면 우리 시험 웬만한 건 다 대비가 된 겁니다. 다음. 또 있어. 되게 많죠. 자, 10번입니다. 이제 이건 특이한 거죠. 이거는 사실 전산회계 1급 쪽에서는 이건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요. 근데 AT에서는 이렇게 좀 나옵니다.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특강 듣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이제 합격에 훨씬 더 확실한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거 보세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문제 형태 자체가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 대손 추정을 위한 연령 분석이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외상매출금의 1%, 기말 매출 채권의 1%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 매출 채권도 회수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거래처는 석 달 지나고 어떤 거래처는 한 달 지나고 어떤 거래처는 8개월 지났어.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매출 채권의 1% 이러면 조금 그렇다. 오래된 거래처는 그만큼 떼일 확률이 크죠. 뭐 그런 거란 말이죠. 그걸 고려하는 게 연령 분석법이에요. 수정 전 대손 충당금은 5만 원 있다. 물어본 건 또 손익계산서상의 대손상각비입니다. 자, 그리고 구분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자료가 여러 줄이 써 있을 뿐이지 사실은 내용은 별거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위에 거 다 무시하고 합계, 이 기말잔액의 1%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여기서는 그러지 말고 따로따로 해라. 30일 정도 이내, 아직 30일 이내에 경과됐다. 이런 것들은 아직 대손 떼일 확률은 적죠. 날짜 얼마 안 됐잖아요. 받을 수 있겠지, 막 이런 거. 1%. 그럼 대손 추정액, 추산액, 예상액, 대손 예상액은 45만 원에 1%니까 4,500원이겠죠? 그 다음 17만 원에 10%면 17,000원. 계산만 여러 번 할 뿐이에요. 10만 원에 30%면 3만 원. 5만 원에 50%면 25,000원. 그럼 대손 예상액은 총 얼마예요? 얼마예요?
7, 6, 5 이렇게 되나? 76,500원이 대손 추정액입니다. 근데 문제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 있대요. 5만 원 빼고 분개하잖아요. 5만 원 빼고 분개하면 그럼 대손상각비로 분개할 금액은 26,500원. 분개하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되겠죠. 이 문제는 T계정 안 그려도 돼요. 왜? 기초잔액 얼마 있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초잔액 얼마 있다 이런 얘기 없죠. 대손 발생 얼마 없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지. 그래서 요 금액을 가지고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분개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6,500원. 그러니까 무조건 뭐 T계정만 해결되는 건 아니죠.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대손 충당금의 기초 잔액이 얼마 있다 또는 대손 발생이 얼마 있다 이렇게 있으면 빨리 머릿속에 T계정 그리는 게 좋고, 이 문제는 대손 예상을 계산을 여러 번 하게 만들어서 시간 뺏는 거죠. 시간. 자, 또 있나요? 없네. 없네요. 자, 대손하니까 끝났네. 그럼 여기는 벌써 시간이 좀 됐죠. 대손이 중요한 게 많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재고자산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복습하고 오세요. 풀었던 거 다시 복습하시고 그리고 암기할 거 암기해놓고, 자 여기서 뭐가 또 있나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